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1억 모으고 2억 모으고 세 가지 달라집니다. 오히려 과소비 더 안 하게 돼요. 더 아낍니다. 더 짠돌이가 돼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돈을 안 모아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근데 돈을 모아본 사람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내가 돈을 모으는 액수가 커질수록 오히려 돈을 더 안 쓰게 돼요. 예. 돈을 좀 써도 되는데 더 안 쓰게 돼. 오히려 없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써요. 이게. 돈을 좀 일정 그 수준까지 이제 모은 사람들은 이제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소비를 더 줄입니다. 마인드가 바뀌죠.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이 고정비를 좀 적게 써가지고 내가 모을 수 있는 액수를 더 늘릴까? 여기에 관심을 더 쏟아붓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좀 일정 단계까지 이제 내가 모으게 되면 그 소비욕 같은 게 많이 없어져요. 왜냐? 그만큼 내가 훈련이 돼 있으니까.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일반 사람이 돈을 모으는 건 엄청나게 힘들어요. 요즘 사회에서. 고통입니다. 고통을 참는 거예요. 돈을 모은다는 것은. 왜냐? 보통 젊을 때 하고 싶은 거 많잖아. 특히 요즘에 유행하는 거 많죠. 유행하는 게 뭐예요? 보통 그 나이 때 하고 싶은 것들. 그 나이 또래들이 하는 것들 그런 거잖아. 뭐 값비싼 스마트폰, 뭐 패션 아이템, 여행, 뭐 그런 유행하는 컨텐츠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돈 쓰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 유행은 다 한때입니다. 한때. 한때 유행했다가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다시 찾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돈을 모은다는 것은 내 나이 때 하는 것들, 유행하는 것들을 상당 부분 포기하는 겁니다. 예. 뭐 스마트폰 좋은 거 쓰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여행 가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뭐 배달 음식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인터넷 쇼핑 같은 것도 좀 최소한 적게 해야 되고, 많은 것을 감내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하죠. 요즘 사람들이 그런 인내심이나 어떤 소비에 대한 통제를 많이 못합니다. 근데 돈을 모으려면 소비 통제해야 되고 이제 많이 참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안 쓰는 겁니다. 안 쓰는 거. 근데 요즘 사회에서 안 쓰는 게 참 힘들죠. 왜냐하면 요즘 사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프라를 많이 좀 집착을 하잖아요. 인프라를 누리면 더 삶이 좋아지니까. 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인프라를 누리는 만큼 그만큼 내 지갑도 얇아져요. 왜냐? 인프라는 절대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다 돈 쓰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돈을 모은다는 것은 그런 인프라적인 혜택도 최대한 적게 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고통이 맞아요. 그 고통을 참아야 돈을 모을 수 있는 겁니다. 1억을 모았다는 건 오랜 기간 그런 고통을 참았다는 거죠. 오랜 기간. 그러니까 단순히 1억이라는 목돈을 모았다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끈기가 있고 남들보다 어떤 그런 인내심 그리고 자기 절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 이 말입니다. 왜냐 돈을 모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다 그 말이거든요. 한번 생각해봐요. 100만 원씩 8년 모아야 10년이 100만 원씩 8년 모아야 1억인데 그럼 이 사람은 8년 동안 일을 쉬지 않고 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 돈을 모으려면 일단 고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중간에 일을 그만둘 수도 있고 직장이 잘릴 수 있습니다. 그럼 소득이 끊겨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직장을 다니면 오래 다니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 오래 다녔으니까 중간에 안 그만뒀으니까 돈을 계속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객관적으로 다른 거 없이 이제 일에서 받은 월급만으로 1억을 모았다는 건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엄청나게 액수를 떠나가지고 그만큼 멘탈이 세고 그만큼 열심히 살았고 그만큼 자기 통제를 잘하는 거니까. 요즘 이런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소비 통제했기 때문에 뭐 정말 필요한 물건 아니면 웬만하면 잘 안 사게 돼요. 그만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거 많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정말 요즘에 사람들이 뭐 물건 사는 거 보면 정말 피해서 산다기보다는 유행하니까 예쁘니까 인기 많으니까 그렇게 산단 말이야. 정말 없으면 안 되는 물건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돈을 모은 사람들은 물건 살 때, 뭐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 사겠지만 보통 따질 때 뭐냐면, 이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 물건이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냐, 이걸 따집니다. 실용성 같은 거. 단순히 예쁘다고, 갖고 싶다고, 인기 많다고 그렇게 사진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은다는 건 여러 가지를 많이 감내하고 또 여러 가지 성장을 이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성장의 맛을 보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네, 이런 돈 모으는 재미, 돈을 모아가면서 내가 한껏 좀 업그레이드 되고 좀 많은 어떤 좀 내적 향상이 되고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걱정돼요. 돈을 제대로 못 모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예.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필요한 것만 쓰면 돈 모을 수 있어요. 딱 필요한 것만. 쓸데없는 낭비 같은 거 안 하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잘 안 보이네요. 이럴 때에서 여러분 있잖아요. 먹고 살기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기본에 충실한 건 기본에. 그럼 직장의 기본은 뭐냐? 직장 성실히 다니고 버는 월급 잘 관리하고 쓸데없는 거 안 사고 이 기본이야 기본. 예. 여러분이 있잖아요. 뾰족한 수가 없으면 기본적인 부분이라 잘 하셔야 돼요. 기본이라도.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이 1억 있으면 확실히 여유는 있어요. 물질 소비는 꼭 필요한 건 아니면 안 사게 되고 경험 소비에 치중하게 돼요. 젊을 때 악착같이 모았어요. 갱년기에 몸 아프고 병원 다니면서 건강의 소중감도 느끼고 허리띠도 살짝 느슨해졌지만 소비할 때 예산 정해놓고 쓰니 생활의 타격감도 없고 저축 금액은 늘어만 가요. 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억까지 어떻게 부자가 돼? 한참 벌었는데. 네. 부자는 안 되지만 마음의 여유 같은 생각, 마음의 여유. 돈은 뭐 마음의 여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말 들어봤죠. 뭔가 그런 게 있어요. 불안함 같은 게 없어져요. 지금 한국 사람도 불안하거든. 젊은 사람 많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통장 잔고가 바닥이기 때문에. 돈은 없는데 직장은 불안불안하고 미래는 안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이게. 근데 내가 이런 와중에 돈을 모아놓으면 뭐 그래도 사는 게 힘들지만 적어도 불안감은 못 느낀다는 거죠. 왜냐? 금전적인 어떤 리스크는 없는 거니까. 내가 돈을 모았다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모으고 이제 낭비 같은 안 하고 이제 돈 이제 알뜰하게 사신 분들은 경제 위기 같은 것도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잘 넘어갈 수 있어. 그 IMF 때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넘어갔냐면 그 짠돌이 있죠. 정말 아껴 쓰면서 하면 아껴 쓰고 필요한 거 안 사고 뭐 전력 소비 같은 것도 정말 최소한 쓰고 그렇게 하면 정말 짜게 써가지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때 IMF 때도 이 소위 말하는 헝그리 정신. 예.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헝그리 정신을 반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헝그리 정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돈을 모으고 좀 소비를 필요한 것 마신 분들은 뭐 경기가 정말 바닥까지 가는 이상은 뭐 살 겁니다.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문제죠. 무지 소비는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안 사게 되고 경험 소비에 치중하게 돼요. 예. 경험 소비 뭐냐 그런 겁니다. 내가 살면서 꼭 필요한 것도 있죠. 이제 기분이 나가는 것들. 보통 이제 가계 부젓고 매번 장 보고 가면 딱 집에 필요한 물건 있잖아. 그건 이제 굳이 적지 않아도 머릿속에 딱 각인돼 있거든요. 그런 소비만 한다는 거죠. 사실 요즘 사회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필요한 소비는 얼마 안 돼요. 살아가면 정말 필요한 것들 얼마 안 돼.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쓸데없는 거 많이 삽니다. 굳이 명품이나 뭐 어떤 사치품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돈 많이 써요. 사실 외식도 과소비야.
외식을 할 필요가 없는데. 예. 여행도 가성비 맞아요. 여행도. 솔직히 여행 간다고 뭐 얼마나 많이 배우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남들 하니까 쓰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이 대부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나한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소비입니다. 그런 소비들이 많으면 당연히 나간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가 없죠. 갱년기에 몸 아프고 병원 다니면서 건강에 소중감 느끼고, 막 이분이 몸도 아프고 병원 다녔는데 내가 당장 돈이 없으면 정말 암울하겠죠. 이게 슬픈 거에 뭐냐면 나이 먹으면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병원 가면 이제 큰 돈 나갈 때 있단 말이죠. 그래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으니까 뭐 병원 가가지고 수술 받고 병비 같은 거 내도 크게 부담이 없겠죠. 근데 내가 돈이 모아놓은 게 없으면요, 아파도 병원을 못 가요.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뭐냐면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지병이 있어요. 지병이 있는데 이걸 병원 가 치료받으면 왠지 수술 받고 뭐 입원하고 그러면서 이제 장기 입원 수속 밟으면 병원비 많이 나올까봐 일부러 병원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병이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자기가 아프다는 거 아는데 병원비 많이 나오면 내줄 사람이 없잖아, 이게. 난 가진 게 없고. 그러니까 병원 안 가는 거야, 이게. 이빨도 아픈데 병원 가면 이빨 다 뽑아야 될까봐 치과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겁니다, 여러분. 아픈데 병원도 못 가고.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게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아프면 바로 병원 갔죠.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고 뭐 병원비는 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바로 치료받아서 이제 건강 회복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이 먹으면 본의 아니게 아플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병원 입원할 수 있잖아요. 저도 병원 입원한 적 있고. 그럴 때 내가 병원비를 바로 내도 크게 타격이 있냐 없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일반 서민들 보면 막 집안에 가정이 아픈데 뭐 병원 갔더니 뭐 수술 받아야 된다. 수술비가 1,000만 넘게 나온다. 그리고 병원에서 입원하면 이제 입원비도 많이 나온다. 그러면 무한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대출 받아야 돼. 그럼 대충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냐고요, 나이 먹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젊을 때 돈이라도 모아놔야 그래도 나이 먹고 혹시나 아프거나 일을 못하게 되면 그걸 이제 좀 보험 삼아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요즘에 뭐 사고 싶은 게 많다 해도 다 사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시 바라겠고, 이럴 때일수록 남들 하는 거 다 아는 것보다는 내가 필요한 것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재미를 아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